자, 여기까지 했거든. 자, 봅시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 미분계수의 정의 배웠다, 그치? 오늘 이제 도함수를 배우러 갈 거야. 근데 내가 지난 시간에 계속 얘기했던 게 미분계수의 정의라고 하는 거랑 오늘 배우는 도함수의 정의라고 하는 녀석은 누구를 가지고 설명을 하는 거지? 둘 다 극한을 가지고 설명하는 거거든요. 그 두 가지 정의는 반드시 기억을 해둬야 돼. 왜? 너희가 나중에 분명히 좀 고난도 문제를 만났을 때 뭔가 막혔다. 뭔가 풀리지 않고 막혀버린다. 그렇다면 거의 99% 문제는 어디서부터 출발? 미분계수의 정의에서부터 출발하면 풀리는 문제가 많습니다. 알았죠? 그리고 하나 더. 나중에 너 역시 이번에도 나중에 얘기이긴 한데 미적분으로 가게 되면 생각보다 너네가 미분계수의 정의를 만날 일이 지금 수투보다도 훨씬 많아지게 될 거야. 그래서 얘는 반드시 잘 기억해두세요. 두 가지 정의는요. 그리고 하나 더. 요 녀석은 분명히 어디에서 수투에서도 많이 나온다? 지금 너희들은 학교 내신 대비잖아. 그치? 허수령을 버리고 가면은 절대로 안 되거든. 허수령에서 미분계수의 정의, 도함수의 정의를 물어봅니다. 근데 너네가 지금부터 오늘부터 뭐 할 거니까 미분법 공식을 배우게 되다 보니까 미분을 하게 되거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거꾸로 뭐 극한에서 풀던 녀석들을 미분을 이용해서 푸는 경우가 훨씬 많아지게 될 거야. 특히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로피탈도 마찬가지고. 그러는 맞지? 그런 풀이를 익히다 보면은 너네가 분명히 어떻게 돼요? 막혀요. 까먹어요. 그래서 서술형 때문에라도 미분계수의 정의, 도함수의 정의는 반드시 기억을 해뒀으면 합니다. 아셨죠? 자, 어쨌든 미분법 공식으로 한번 넘어가 보자. 자, 지금은 우리는 뭐 하고 있었거든? 미분계수의 정의를 구하고 싶었거든.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f'의 2를 구하고 싶었어. 리미트 x가 2로 갈 때라고 하면서 극한을 풀 수밖에 없었어. 물론 너희들은 숙제 풀 때 미분을 썼겠지만 그 다음에 f'의 뭐 예를 들어서 5도 또 물어봐. 그럼 뭐 하래? 또 리미트를 이용해서 미분계수의 정의를 이용해서 또 다시 한번 뭐 해야 돼요? 너희들이 리미트를 이용해서 함수의 극한을 이용해서 다시 한번 미분계수를 정해줘야 돼. 그런 식으로 여러 가지 f' 미분계수를 여러 번을 구해야 되는 사태가 발생할 거다. 그러다 보니까 어때? 굉장히 불편해지거든. 그러다 보니까 너네들이 어떤 일을 겪게 돼? 너희가 나 너무 불편한데? 라고 하면서 뭐 하고 싶어? 함수를 만들어버려서 미분계수에 대한 함수를 만들어버린 다음에 뭐 하고 싶어져? 거기다가 2를 넣어서 f'의 2를 구하고 거기다가 5를 넣어서 f'의 5를 구하고 싶어진 거야. 그게 바로 도함수라고 하는 녀석이 등장하게 된 배경입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일단 미분법 공식보다 먼저 하자. 도함수의 정의를 먼저 하자. 도함수의 정의. 얘는 뭐라고? 리미트를 이용해서 뭔가 말 그대로 도함수에 대한 f' 미분계수에 대한 함수를 만들어 보고 싶다 했던 게 바로 도함수였어. 그래서 함수 위, 이거는 안 써도 돼요. 위의 어느 한 점, 그 점에서 근, 접선에 대한 기울기를 x값 하나하나에다가 대응시켜 둔 거지. 기울기에 대응시킨 함수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는 f'이라는 f'의 x라는 함수로 표현을 해서 1을 넣어주면 1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2를 넣어주면 2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뭐 미분계수지. 3을 넣으면 3에서의 미분계수, 즉 접선의 기울기가 나오도록 정의해보겠다 이거야. 근데 우리가 미분계수의 정의에서 두 가지를 정의했었잖아. 하나는 리미트 x가 어디로 간다? a로 간다. x-a분의 fx-a, fa. 두 번째 하나 더. 리미트 누가 어디로 간다? h가 0으로 간다.
h분의 f의 a 플러스 h 마이너스 fa. 이게 바로 둘 다 뭐였거든? f'의 a였거든. 근데 우리는 이 미분계수에 대한 녀석을 a라는 하나의 점이 아니라 뭐 하고 싶다? x라는 변수에서의 x라는 어느 한 점에서의 그 점에서의 미분계수를 만들고 싶다 보니까 이 a를 뭐로 바꾸고 싶었어? x로 만들고 싶었어. 그래서 뒤에 있는 리미트들을 전부 다 a를 x로 고쳐보고 나니까 첫 번째 정의는 어때? fx 빼기 fx라고 나오면서 그냥 0분의 0이 나와버리니까 사용할 수 없게 됐거든. 그래서 어디로 넘어간다? 요 정의를 이용해서 f'x를 나타내게 되었습니다. 하나만 남아요. 도함수의 정의는. 그래서 리미트 누가 어디로 간다? h가 0으로 간다. 누구분의? h분의 fx 플러스 h 마이너스 fx. 이런 식으로 하고 나서 역시 이번에도 예시 문제로 서술형에서 이런 게 나와. 예를 들어서 fx라는 함수에 대해서 뭐 해주세요? 도함수를 구해주세요 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x3승 플러스 2x의 제곱에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라는 함수가 예를 들어서 있다고 치자. 여기서 만약에 f'x를 구해볼래요? 라고 하면서 단 도함수의 정의를 사용하세요 라고 해버리면 너희들은 리미트 미분을 하면 돼, 안 돼? 안 되지. 그럼 너희들은 f'x를 구해야만 하니까 뭐 해줄 수밖에 없겠네. 리미트를 쓸 수밖에 없어. 아직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도함수 한 번만 구하면 되지만 아직까지는 리미트를 이용해서 구해야 되는 거야. h분의 fx 플러스 h. 그래서 뭐야? x 플러스 h 넣고 전체 3승. 플러스 2에다가 x 플러스 h 넣고 전체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h에다가 플러스 1에서 fx를 뺍니다. 그래서 x 3승 마이너스 2x의 3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1 넣은 다음에 이 녀석을 쭉 정리를 하죠. 그렇게 해서 정리를 쭉 진행해주게 되면 h가 0으로 간다. x 3승 사라질 거고 마이너스 2x 제곱도 사라질 겁니다. 마이너스 x도 사라질 거고 플러스 1도 사라져요. 그럼 남는 녀석만 한번 써보게 되면 어때? 3hx 제곱 3h 제곱 x 플러스 h 3승 플러스 4xh 플러스 2h의 제곱에 마이너스 h만 살아남아 있게 돼. 전부 다 뭘 가지고 있어? h를 가지고 있어. 그래서 h를 뭐 해버리게 되면 약분을 해버리게 되면은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h를 0으로 보낼 거니까 h가 약분되지 않고 남아있는 녀석들은 전부 다 빵빵빵빵 해서 사라지겠지. 그럼 남는 녀석들만 사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뭐 남아요? 3x 제곱 남고 플러스 4x 남고 마이너스 1 남아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도함수가 나오게 되는 거야. 만약에 도함수의 정의를 이용하라고 했는데 미분을 해버리면, 미분 공식을 사용해버리면 분명히 감점됩니다. 그래서 리미트 한두 번은 쓸 줄 알아야 돼요. 알았죠? 그래서 도함수의 정의는 내가 딱히 쓰라고 강요를 하진 않지만 그래서 일부러 미분계수의 정의 비슷하니까 미분계수의 정의를 앞에서 계속 사용해보면서 풀어봐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막 귀찮게 괜히 했던 거예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이제 너희들이 도함수를 구할 수 있는데 아직까지 불편하거든. 그치? 어때? 많이 불편하잖아. 물론 이제는 한 번만 딱 구해놨으니까 이게 f'h니까 만약에 f'A1도 구하라고 하면은 여기다 1 넣으면 되고 f'A2를 구하라고 하면 2를 넣어주면 되고 f'A5를 구하려면 5를 넣어주면 돼. 함수로 만들겠지만 만드는 과정 자체가 불편하지.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뭘 배우게 된다? 미분법 공식을 다루게 돼요. 그래서 너네가 알고 있는 예를 들어서 y는 x의 n승 미분을 해주게 되면 뭐 나와? 뭐 m x의 n-1승 정리 구할 줄 알지? 뭐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y는 c 상수함수가 있다. 미분해주면 뭐가 나오게 돼? 상수항만 있는 함수, 상수함수 미분하면 뭐 나와? 뭐야? 그렇죠. 0 나오죠.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어떤 fx의 미분을 f'x라 부른다 했을 때 앞에 실수배를 했어. 그러면 미분을 할 때 뭐 하라고 해? 그 실수는 그냥 가만히 두고 뒤에 있는 녀석만 미분을 해주시면 됩니다. 뭐 이런 것들. 그래서 너네가 기억을 해둬야 되는 공식은 사실 뭐 더하기 빼기 이런 게 아니라 fx랑 gx랑 함수를 더하기 빼기 한 거는 문제 없어. 왜? 그냥 미분을 각각 해버린 다음에 더해버리면 상관없거든.
자, 여기서 이제 너네가 꼭 기억을 해둬야 되는 건 뭐다? 첫 번째, 곱의 미분이라고 부르는 공식. 알고 계시죠? 곱의 형태를 띠고 있는 어느 한 함수에 대해서 미분을 해버리자. 자, 한 번 더 쓸게요. y는 fx 곱하기 gx 곱하기. 그때 미분을 해버리자. 정훈아, 공식 한번 불러볼래? 까먹었나? 어허, 호영이 기억나나? 어, 그렇지. 뭐 미분 안 미분 더하기 안 미분의 미분, 나는 뭐 원래는 이렇게 외우라고 하는데 너희들은 대부분 외웠을 거라서 뭐 아마 외우고 있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곱한 형태를 띠고 있을 때는 하나 미분할 때 다른 건 미분 안 하고요. 더하기로 연결해야 된다. 미적분을 배워봐 알 거야. 빼기도 나온다 나중에. 알았지? 미적분 했니 혹시? 아, 너 안 했댔나? 그래서 잘 기억해놔. 그 다음에 한 번은 뭐예요? 미분하지 않고 다른 하나를 미분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미분, 안 미분, 더하기, 안 미분의 미분, 뭐 이런 식으로 외우라고 합니다. 원래 수투를 처음 배울 때는. 근데 뭐 지금은 외웠을 거라 무시하고요. 대신에 이제 하나 알아둬야 되는 거. 함수가 꼭 두 개만 곱하라는 법은 없거든. 세 개를 곱해도 너희들은 미분을 할 수 있어야 돼. 그때도 역시 똑같이 가면 돼. 그럼 뭐 외울 때 어떻게 외운다? 하나씩 미분을 합니다. 그럼 그때 뭐 예를 들어서 f를 미분할 때는 뭐 하자? 다른 두 개는 미분하지 말자. 다 하나씩 번갈아 가면서 미분을 해주고 나머지는 그대로 두면서 그런 녀석을 전부 다 진행한 다음에 뭐예요? 더하기로 연결해 주세요. 이겁니다. 그러면 4개짜리, 5개짜리 얼마든지 너희들이 미분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하나 더. 그 호영이 혹시 너 합성함수의 미분 배웠냐? 아, 배웠어? 자, 맞아. 건미분, 속미분 맞아. 합성함수의 미분은 참고로 수투에서 나와요, 안 나와요? 흔적만 살짝 남아있기는 해. 아예 안 나오는 건 아니야. 근데 너네가 할 줄 알면은 굉장히 쉬워진 문제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그거 다시 한번 보여줄 건데요, 다음에. 오늘 보여주겠네. 그때 보여줄 건데요. 어쨌든 합성함수의 미분은 잘 기억해두세요. 예를 들어서 g라는 함수를 미분을 하고 싶어. 그러면 정훈아, 얘 미분하면 어떻게 돼? 그냥 미분을 하면 되지. 말 그대로 G' 만들면 되지. 근데 만약에 그 속에 뭐가 들어가 있다면 fx라는 함수가 들어가 있다면 어떻게 해줘야 돼? 여기서는 변화가 없어. 대신에 뒤에다가 붙여줘야 돼요. 누구? 속에 있는 함수를 미분한다 그래서 속에 있는 함수 미분, 속미분이라고 해요. 그 녀석을 한 번 더 뒤에다가 곱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겉미분 한 번 하고 그대로 둔 다음에 옆에다가 속미분을 한 번 더 곱해줘요. 나중에 너네가 언제로 가면 미적분으로 가면 합성을 한 3개, 4개 막 하고 있을 겁니다. 그때도 마찬가지야. 계속 안에 거 끄집어내서 미분하고 끄집어내서 미분, 속미분을 계속 반복하는 경우도 발생을 해. 알았지? 자, 다시 말하자면 이 공식은 수투용 아니고요. 미적분용입니다. 하지만 수투에서 왜 가르쳐 주냐면 일단 교과서에 얘가 나와. 어느 한 함수에 대한 전체 n승이라는 함수. 그걸 미분하는 게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가르치는 거거든. 이거 할 거면 이거 외우고 말지 뭐. 이거 할 때 뭐라고 해? 일단 n승 미분이니까 n 곱하기 전체 n-1승으로 가라고 해. 근데 속에 뭐가 들어가 있으니까 어떤 함수가 들어가 있으니까 그 함수 그대로 넣은 다음에 옆에다가 속미분을 곱하세요 라고 가르치는 거거든. 이 녀석을 할 줄 알면은 얘는 당연히 할 줄 알지. 지금 이게 뭐야? 겉에 함수 미분한 거잖아. 그리고 속에 있는 함수 한 번 더 미분한 거. 그래서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처음에는 뭐 하겠어? 당연히 공식 익혀보자 라고 하면서 지금 몇 번이야? 유형 13번 문제들 쭉 한번 풀라고 하죠. 그때 뭐 이런 시그마로 표현되는 거 있는데 어쨌든 이런 것들 쭉 풀라고 합니다. 지금 이걸 당장 풀 줄 모르는 사람들은 없을 것 같기는 한데 일단 476번 하나만 풀고 시작할까? 476 하나만 풀어봐요. 내가 얘를 풀어보라고 한 이유는 딱 하나야. 뭐? F'이 때문에. 얘들아, 너네 이거 지금 미분하라고 할 때 지금은 아마 잘 했을 텐데 나중에 식이 복잡해졌을 때 이런 실수하면 안 돼. F'에 있는 함수요 아니면은 상수요? 상수죠. 근데 이거를 미분하라고 하면 곱에 미분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럼 돼, 안 돼? 당연히 안 되죠.
그죠? 지금 두 번 미분하라는 것 자체가 어색하기도 하고 2가 들어가다 보니까 다행인데 나중에 이런 거 만난다고. A. 그때도 마찬가지야. 절대로 미분하면 안 돼요. 알았죠? 어쨌든. 그러면 얘는 뭐만 남아? 1차항 미분이니까 F'의 2. 개수만 남기면 되겠다. 그치? 그러고 나서 일단 F'의 2를 구하고 싶은데 F'의 1을 구하려면 1 넣으면 되는데 F'의 2가 없이 못 구한다. 그치? 그래서 먼저 뭐 하자? X의 2를 넣어서 F'의 2를 구한 다음 다시 한번 X의 1을 넣어서 F'의 1을 구하시면 됩니다. 답은 생략할게요. 맞죠? 그거 어쨌든 고배 미분으로 보지 말라고. 상수 A, 상수 K, 상수 2, 상수 M 같은 게 들어가 있으면 그거는 상수지 함수가 아닙니다. 미분하시면 안 돼요. 개수로 취급해줘야 돼요. 상수 취급. 그 다음에 요 녀석 하나 하고 갈까? 원래 안 하려고 그랬는데 너네 이거 증명할 수 있어? 왜 이 공식이 나오는지? 증명해봐. 라고 하면 어떻게 처리해? 아니, 지금 진짜 하란 얘기는 아니야. 시간이 오래 걸려서. 진짜 하란 얘기는 아니고, 만약에 해본다 치자. 그럼 어떻게 할래? 또 마찬가지. 얘는 소투형이 아닌 대신에 물어볼 수 있어. 그치? 너네 이거 왜 공식이 이건 미분하면 저게 나오는지, 얘의 도함수가 왜 쟤인지 증명해볼래? 라고 물어봅니다. 그때 어떻게 증명할래? 정훈아? 호영? 치환도 괜찮은 풀이 방법이긴 해요. 근데 굳이 약간 치환을 한다고 하면 굳이? 라는 느낌이 좀 들고 결국 뭐 쓰면 돼? 공식. 그렇지. 도함수의 정의를 쓰면 돼. 이것도 역시 높아시면 하는 얘기입니다. 갑자기 생각나가지고. 이게 수투 처음 하는 반에서는 무조건 설명하고 진행하거든. 고배 미분을 주로 물어봅니다. 만약에 물어본다 치면. 근데 뭐 지금 고배 미분보다 너네가 처음 볼 수도 있었을 법한 또는 수투에서 나오지 않을 법한 합성함수의 미분을 한번 정의를 가지고 나타내 보자. 그러면 뭐 해보자? 리미트로 설명하시면 됩니다. 도함수니까 f'x를 구하는 거죠. 도함수 어떻게 정해? 리미트 h가 어디로 가요? 0으로 가요. 처음에 g 안에 f의 x 플러스 h 그 다음에 마이너스 g 안에 f 안에 x 요렇게 들어가주면 되지. 나누기 h로. 됐죠? 요 녀석으로 설명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때 미분계수의 정의, 도함수의 정의, 공식을 이용해보면 역시 이번에도 형태는 어때? F 속에 있는 놈들이 차가 여기 들어가는 거는 매 한 가지거든. 얘의 극한은 X고 얘의 극한은 X꼴. 그게 바로 미분계수의 정의였고 도함수의 정의이고. 맞죠? 그럼 그 형태를 그대로 떠줘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나와 있니? 아니죠. 왜? H가 마음에 안 들잖아. 그럼 우리는 뭐 해주면 돼? 요 두 놈이 차가 뭐야? G 속에 있는 놈들. 요 두 놈. fx 플러스 h 마이너스 fx잖아. 그럼 얘가 들어가면 형태 맞아 떨어졌네. 그럼 이제 뭐 하자? 내 맘대로 분모 이산호를 곱했으니 갑자기 뭐야? 분자에도 똑같이 곱해주면 되죠. 그러고 나서 만들어 보면 진짜 쉬운 거지. 첫 번째도 리미트 뒤에 있는 함수의 형태를 보니까 미분계수의 정의야. G 안에 f, x, h가 0으로 가니까. 그 다음에 얘도 근데 뭐야? 미분계수의 정의꼴을 띄고 있거든. 그럼 뭐야? f'의 x 하고 완료 지으면 끝나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수2의 범위에서도 얼마든지 증명이 가능합니다. 합성함수의 미분은 왜 빼는지 모르겠어. 그래서 수2로 증명도 가능하다 보니 모든 선생님들이 다 설명을 해줘요. 알았죠? 그 다음에 하나 더. 정훈이 아까 잠깐 합성함수의 미분 공식을 까먹었다. 또는 안 배웠다. 어쨌든 기억 안 난다라고 했으니 하나만 하고 가보자. 함수를 조금 복잡하게 만들었을 때 그 녀석에 대해서 도함수를 구하라고 해. 근데 합성함수 꼴이 보여? 정훈아? 2x-1이라는 어떤 1차 함수에다가 전체 4승이라는 어떤 함수를 합성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얘 미분하세요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돼? 전체 4승을 먼저 미분을 해요. 그 다음에 뭐 해주면 돼? 이 녀석에 대한 미분 얼마? 2를 옆에 곱해주시면 되는 거야. 알았지? 그래요. 자, 그 다음에 계속 가보자. 그럼 이제 미분계수 공식, 미분법 공식을 이용한 미정계수 결정 뭐 이런 거 나오는데 그런 거 하기 전에
일단 뭐 해보자? 함수를 점점 복잡하게 가보자. 얘네들은 그냥 별 의미 없어서 생략합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를 한번 풀어볼 거냐면 요건 미분을 해볼래요? 어떻게 보면 단순 연산이에요. x제곱 플러스 3 곱하기 x3승 플러스 2x의 제곱 플러스 5라는 함수의 도함수를 구해보시고요. 두 번째, y는 x 플러스 1의 전체 3승에 x제곱 마이너스 1의 전체 제곱이라는 함수. 둘 다 도함수 한번 구해보세요. 자, 뭐 다시 말해주면 이게 유형 몇 번이야? 유형 16번에 해당하는 문제입니다. 알았죠? 나는 이제 이거까지 합성함수의 미분까지 더 이제 16번스러운 문제를 포함시킨 건데 어쨌든 미분을 해보자. 그럼 뭐 하면 돼? 첫 번째 건 쉽죠? 곱의 미분 꼴입니다. 그래서 앞에 거 미분을 할 때 뒤에 거를 가만히 둬요. 그 다음에는요, 뒤에 거를 미분을 할 때 앞에 거를 가만히 둬야죠. 그런 식으로 미분을 해주면 끝나요. 뭐 별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 함수가 어떻게 될 거니까 정리는 너희들이 하시고 하면 되고. 그럼 밑에 것 같은 함수도 미분을 해야 되는데 그때 너네가 뭐 하거든? 앞에 거 미분을 하는 동안에 슬슬 복잡해지기 시작하면은 뒤에 거를 빠뜨리고 훅 넘어가 버리는 그런 경우를 많이 봐요. 혹은 앞에 거 미분을 하고 뒤에 거 미분을 하지 않으니까 여기까지 쫙 쓰다 보면은 너무 길어졌어. 지금은 내가 한 건 그나마 좀 짧은데 여기서 끝을 내고 바로 다음으로 넘어가려 그래. 그러면 되는데 역시 안 됩니다. 차분하게. 알았지? 그래서 두 번째는 뭐 해줘야 돼? 앞에 거를 가만히 둘 때 뒤에 녀석을 미분을 합니다. 그때 끝을 내면 돼요? 안 돼요? 여기서 안 돼요. 뭐 해줘야 돼? 속미분 2x 반드시 해줘야 된다. 그리고 또 이런 애들도 있어. 미적분까지 막 넘어가다 보면 겁나 복잡한 함수 미분을 하거든. 그러면 뭐 하는 줄 알아? 아싸, 또 미분해야지. 이런 거 진짜 많이 봤다. 상수 나올 때까지 계속 미분하는 사람. 그럼 안 돼. 알았지? 얘는 더 이상 합성함수 꼴이 아니었죠. 그냥 x제곱 마이너스 1이라는 다항함수였지.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자 바로 이제 응용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리미트 x가 1로 가볼까? 1로 가자. x의 10승에 플러스 2x 마이너스 3 나누기 x 마이너스. 자, 한번 풀어볼래요? 얘 구하시오. 답을 구하시오. 됐나요? 잠깐 화면 꺼야겠다. 자, 됐지? 한 번만 더 옆에다 쓸게. 자, 여기서 대부분의 문제집들 그리고 너네가 배웠던 대부분의 선생님들은 이제 뭐 하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아까 호혜가 얘기했던 희환이라는 녀석이 등장을 하지. 그때 요렇게 많이들 풀 거예요. x 10승 더하기 2x라는 녀석을 fx로 치환해야지 라고 많이들 할 겁니다. 치환을 뭐로 하든 그거는 너희들의 자유야. 상수항만 남기고 뭐 치환을 하면 되거든. 근데 이번에도 마찬가지. 나중에 너네가 함수가 복잡해질 때가 있어. 상수항을 제외하고 나머지를 치환을 하려면 어쩔 수 없는 전개가 필요한 문제들도 있다고. 오케이?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마세요. 알았죠? 치환을 하는 대상을 찾으려는 노력하지 마세요. 찾지 마!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는데 그냥 치환하면 됩니다. 뭐? 자, 그래서 내가 이제 설명해주는 유형으로는 뭐라고 하냐면
분수꼴의 리미트야. 뭐 어디로 간지는 제외할게요. 분수꼴의 리미트야. 근데 전체 분모가 0으로 가고요. 분자 전체가 0으로 가는 경우에는 치환을 합니다. 누구를 치환해요? 머리가 겁나게 크고 복잡해. 길어. 머리가 크고 지저분할 때는 뭐 하자? 머리를 통째로 치환을 해버리세요. 알았죠? 뭐 상수항만 남기자 뭐 이런 거 하지 마세요. 분명히 지금처럼 주면은 상관없어. 근데 분명히 어떨 경우 발생할 거라고? 상수항을 따로 빼야 되는 경우가 분명히 발생합니다. 알았죠? 전개를 통해서. 그래서 그러지 말고 그냥 치환 냅다 통째로 해버리면 상관없다. 알았지? 그러면 머리를 치환을 해봤더니 무슨 꼴이 나오거든? x-1로 갈 때 x-1분의 fx가 나오거든. 야, 이거 나 뒤에 뭐 붙이고 싶어. 뭘 쓰고 싶거든. 미분계수의 정의 혹은 도함수의 정의를 쓰고 싶어서 나는 뒤에 f의 1이 있었으면 좋겠어. 내 맘대로 f의 1 빼면 돼, 안 돼? 되죠. 그렇죠. 왜? 그렇지. 1 넣어주면 0이기 때문에 내 맘대로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0은 내 맘대로 더하든 빼든 상관없잖아. 3번 더해도 되잖아, 0은. 그래서 하고 나니까 이거는 뭐네? 그냥 f'이 1이었네? 그래서 얘를 미분을 해서 바로 1을 넣어주면 뭐 나와요? 10 플러스 2, 12가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가야 돼. 그러면 이제 너네가 어떤 문제를 또 만나 왔었냐면 리미트 x가 어디로 갈 때? 2로 갈 때. 뭐 분의? x-2분의 누구야? 4 할까? 4f의 x의 마이너스 x제곱의 f의 2. 이런 문제 우리 미분계수 할 때, 아니 뭐래? 미분계수 맞나? 맞다. 미분계수 할 때 배워왔었잖아. 그때 이 녀석을 뭐 할 수 있어? 이제 쉽게 풀 수 있습니다. 어때? 나는 미분계수의 정의를 쓰고 싶은데 쓸 수 있어 없어? 지금 현재는. 쓸 수 없어. 왜? fx와 f2만 있으면 미분계수지만 앞에 이상한 4 달고 있고 또 다른 x제곱을 달고 있잖아. 그래서 이런 녀석을 풀 때 우리는 원래는 뭐 했어? 4f2를 한 번은 빼고 한 번은 더 해왔어요. 원래는 그렇게 해왔었지. 그치? 이게 미분계수의 정의에서의 설명이잖아. 근데 이제 그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미분계수의 정의를 쓰지는 못해. 하지만 0분의 0꼴이긴 해. 근데 대가리가 크고 지저분하네. 그럼 뭐 해버리자? 통째로 그냥 gx로 치환을 해버리세요. 그러면 역시 리미트 x가 어디로 갈 때? 2로 갈 때 x-2분의 gx 꼴 나왔거든. 그럼 뭐 하고 싶어? 난 도함수의 정의를 쓰고 싶어. 근데 그냥 gx만 있는 상태로 쓸 수 없지. 그럼 내 마음대로 g2 쓰셔도 돼요? 안 돼요? 역시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왜? ga라는 함수에 2를 넣어보면 4f2 빼기 4f2라서 0이거든. 그래서 얘는 뭐네? 저 치환한 함수를 뭐 해서? 미분을 해서 2를 넣어버리면 되겠네. 그럼 너희들은 뭐 하러 가? 여기에서 따로 g'x를 구해오면 되는 거지. 그때 미분을 할 때 지금 이거 미분하면 뭐야? 4 곱하기 f'의 4 마이너스 2x에다가 f2는 그냥 계수. 여기다가 뭐 하시기만 하면 돼요? x의 2를 넣기만 하면 돼요. 그럼 문제에 분명히 f2랑 f'의 4는 주어져 있었을 거야. 알았음? 그런 식으로 처리할 수 있는 문제가 되고 그 다음에 하나 더. 나중에 우리 정적분을 배우고 나면 이런 거 기억나? 너네 수투 처음 할 때.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1에다가 리미트에 1-2h에다가 1 플러스 3h 빵 쓰고 나서 여기 뒤에다가 함수의 식을 주거나 또는 뭐 fx를 이용한 이상한 꼴을 줬을 때 요거 풀라고도 하지. 이 녀석도 마찬가지의 방법으로 풀 수 있습니다. 왜? 얘를 통째로 뭐라고 생각하면 분자라고 생각을 하면 지금 대가리가 졸라 크고 지저분해서 옆으로 툭 떨어뜨려 놓은 거야. 그럼 뭐야? 0분의 0꼴이잖아. 그럼 0분의 0꼴이니까 얘를 그냥 통째로 뭐 하시면 돼요? 치환을 해버린 다음에 미분계수에 저기 써버리면 그냥 이 함수는 미분해서 1 넣으세요 밖에 없습니다. 알았죠? 그런 형태로 넘어갈 거라서 사실은 어디냐? 미분계수에서 나왔던 도함수에서 나오는 정적분에서 나올 세 유형을 사실은 하나로 설명이 가능해. 이것 따로 저것 따로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한 방에 다 기억을 해둡시다. 머리가 크고 지저분한 0분의 0꼴의 리미트. 문제는 어떻게 풀자? 머리를 치환하자. 정훈아 알겠지? 그렇게 풀이를 기억해 뒀으면 해요. 그 다음에 조금만 더 넘어가 볼까? 어디로 가볼까? 아, 이것까지는 어렵고. 자, 그러면 이제 책 문제 몇 개지만 풀고 마무리 지을게요. 벌써 다 끝났어요. 도함수는 여기까지입니다. 자, 갈게요. 어떤 거 풀어보자.
다른 것들은 제외할게. 쉬운 것들은. 뭐 곱의 미분 공식 연습하는 이런 문제들은 제외할 거고. 이것도 똑같은 문제고. 풀 게 있나 그러면? 아, 야, 요거 하나 중요한 거 하고. 자, 어쨌든 미분계수와 관련된 문제는 지금 내가 설명한 게 답니다. 알았죠? 요거를 응용하고 활용을 하러 갈 건데 여기서 하나만 물어볼게. 자, 정훈아. 너 490, 정훈이래. 호영아. 너 497번에서 이거 딱 보자마자 생각나는 거 있었어. 네. 우리 1학년 때 배워왔던 내용인데. 단원명을 얘기하면 제일 베스트고. 풀이라도 왜 얘기하면 좋고. 이거 보자마자 떠오르는 거 뭐 있어? 그렇지. 정훈이 기억나? 정확하게 얘기하면 인수정리입니다. 수도 많이 나오지만 수상에서 이미 나왔었던 녀석이에요. 함수값 3개가 똑같다라고 줄 때는 있으면 그걸 쓰면 되고 없으면 너희가 K를 붙여. 그래서 원래는 이걸 뭐 해? F의 2-K는 0, F의 4-K도 0, 마이너스 K도 0, F의 6-K도 이거 1학년 때 풀이. 그래서 이 형태를 보아하니 전부 다 fx에다가 이 k를 빼고 있는 형태로 생겼네. 근데 이 함수에다가 뭐 넣으니까 2 넣으니까 0 되고 4 넣으니까 0 되고 6 넣으니까 0 냈다는 말은 x-1랑 x-4랑 x-6을 인수로 가질 거야. 이런 식으로 푸는 게 원래 풀이에요. 최근창에서 모르면 a 붙이면 되고. 이게 이제 고1대2 풀이었어. 그걸 이용해서 이제 얘를 들어가는 거죠. 좀 더 뭐 해도 돼? 좀 더 복잡해져도 상관없어. 자, 바로 가자. 다이렉트로 가자. 결국 2 넣으면 K 나오고 4 넣으면 K 나오고 6 넣으면 K 나와야 된다는 거는 2와 4와 6에 의해서 식이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뀌는 거야. 값이 안 바뀌는 거야. 그래서 fx랑 함수를 뭐로 잡아버려? 일단 x-1랑 x-4랑 x-6으로 잡아둬요. 왜? 얘들은 2 넣든 4 넣든 6 넣든 어차피 빵빵빵이니까. 그러면 K가 나오고 싶으면 뒤에다가 상수 K를 붙여버리면 되는 거지. 그리고 나서 최고차익에서는 원래 붙여야 되는데 지금 현재 원래 1이라고 쳤으니까 사실 쓸 필요가 없죠. 요 풀이 잘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하나만 더 해볼까? 그러면 자, 저기 요거는 지금 문제랑 좀 다르다. 자, 한번 각자 풀어보세요. F1은 1, F2는 2, F3은 3을 만족하는 하나 더 할까? F4는 15를 만족하는 3차식 fx에 대해서 블라블라 또는 우리는 원래 3차 함수겠지. 3차 함수 y는 fx에 대해서 블라블라 수투니까 뭐 미분하고 뭐 하고 막 하겠지. 그럼 수상 내용 뭐? 이거 가지고 함수의 식 세워봐.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번에는 뭐 해볼 거냐면 F1은 3, F2는 7, F3은 11. 너무 일정하게 커지나? 15. F4는 27. 진짜 내 맘대로 막 쓴 거다. 알았지? 를 만족하는 3차 함수 y는 fx에 대해서 3차 식이라 할게 이번에는 그냥 fx에 대해서 빠바바방 나온다. 두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시간 드릴게요. 자, 봐봐. 위에 있는 거는 고1 때 정말 많이 했던 녀석이야. 이거는 얘도 고1 때 물어본다면 물어봤어. 이미 너희들이 풀어봤고. 근데 고1 때 어떻게 풀었는지 한번 잘 생각해봐. 얘를 보면 첫 번째 문제에 대한 풀이는 그냥 이거 하나야. 연관성 있는 F값 3개를 빨리 찾아야지, 그지? 얘들 보니까 어때? 안에 있는 놈이랑 관련성, 안에 있는 놈이랑 관련성, 안에 있는 놈은 관련성. 지금 나는 굉장히 쉬운 예시를 들었어. 1, 2, 3, 1대 1, 2, 3이 나오게. 2, 3, 4가 나와도 마찬가지고 1, 4, 9가 나와도 마찬가지입니다. 관련성이 있는 세 가지를 딱 찾아주면은 너희들은 이 세 녀석 가지고 풀이를 바로 시작해야지. 어떻게? 원래 풀이는 F1 빼기 1은 0. F2 빼기 2는 0. F3 빼기 3은 0. 그래서 이 좌변의 식의 생김새를 보니까 fx 뒤에 있는 녀석을 그냥 x로 두면 되겠네.
그게 1, 2, 3이 들어가면은 뭐니까? 0, 0, 0이니까 x-1, x-2, x-3을 인수로 가지면 될 거야. 그치? 최고차에서는 모르고요. 그래서 요 마이너스 x를 옆으로 슉 넘겨주면 fx 완성한 거거든. 그럼 이제 누구를 이용해서? f4의 값을 이용해서 a를 찾는 용도로 사용만 하면 끝나요, 그냥. 오케이? 이거는 되게 쉽지. 이게 이제 고1 때 많이 만났었던 문제입니다. 1번, 2번이라고 이름 붙일까? 자, 근데 2번 풀이는 잘 기억해둬라. 내가 고2 중간고사지. 고2 도함수의 활용 파트가 시험에 들어갈 때 이제 특강으로 항상 설명하는 녀석 중 하나고요. 얘네들은 고3이 되었을 때도 한 번 더 다항함수의 모든 것이라고 하면서 특강을 하는 녀석들 중 하나입니다. 알았죠? 여기서 더 어렵게 넘어가려고 하면은 넘어갈 수 있기는 해. 막 테일러 급수라고 하면서 가지고 오면서 뭔가 복잡한 전개, 테일러 전개 뭐 이런 걸 가지고 오면서 더 있어 보이게 설명을 하는 방법도 있는데 그거 말고 딱 너네가 되게 풀 수 있는 형태로 바로 넘어갈 거야. 첫 번째. 일단 1번과 2번의 차이는 규칙성이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 또는 찾으려고 하면 찾을 수 있을지 몰라도 좀 복잡해서 찾는데 오래 걸리는 그런 류의 문제들에 해당합니다. 알았죠? 지금은 물론 개수가 막 맞는 거라서 답까지 내려고 하면 분수 나와서 지저분하다. 알았지? 그것까지는 보지 마. 자, 갈게요. 그러면 이번 문제 첫 번째 풀이는 뭔데요? 앞에 아무거나 그냥 두 개를 잡아보세요. 규칙성이 안 보이니까 4개 중에 3개가 안 보이니까 함부로 내가 인수 뭐 쓰지? 인수정리 뭐 쓰지? 라고 하지 말고 무조건 앞에 두 개를 잡아봐. 그러고 나서 fx의 식을 어떻게 출발하느냐. 최고층에서는 모르죠. 근데 그냥 바로 이렇게 들어갈 겁니다. 앞에 두 개 거를 가지고 1 넣었을 때, 2 넣었을 때니까 x-1 곱하기 x-1로 뭐 한다? 나눈다라고 한번 생각합니다. 그럼 몫은 당연히 몇 차? 3차식을 2차식으로 나눈 거니까 1차. 그럼 그 몫의 자리에 뭐 들어가야 돼? ax 플러스 b 들어가면 돼요. 그럼 뒤에는 몇 차식에 나눠야 돼? 1차 해야 되지. 2차식으로 나눴으니까 1차 해야지. 나머지는. 그죠? 그럼 그 1차식을 뭐로 잡을래? 그게 바로 이제 1 들어갔을 때 3 나오고 2 들어갔을 때 7 나온 녀석이 뒤에 1차식으로 나오면 되지. 뭐야? 직선이야, 직선. 1,3과 2,7을 가지고 만든 직선이 들어가면 돼. 그래서 기울기를 구해주면 4예요. 4x-1 하면 끝납니다. 그럼 이제 AB는 어떻게 찾는데요? 뒤에 두 개 가지고 찾으면 되지. 오케이? 그런 식으로 찾아버리시면 됩니다. 너네가 이제 중학교 때는, 아니, 고1 때는 어떻게 풀었게? 야, 규칙성을 못 찾겠어. 그러면 선생들이 전부 다 이렇게 하라 그래. 어쩔 수 없어. 이거는 규칙성 못 찾지? 여기다가 4개 다 대입해. 그래서 ABC에 대한 식 연립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고1 때의 풀이였고 지금은 이제 이런 풀이를 응용할 수 있죠. 얘가 활용형에서는 나왔었어. 자, 두 번째 풀이 갑니다. 하나 더 있어요. 어떻게 잡을 건데요? 일단 규칙성이 안 보이지만 3개 그냥 아무렇게나 잡아. 그래서 뭐 한다? 아까랑 똑같아. x-1, x-2, x-3으로 나눠. 3차식을 나눴으니까 나머지는 당연히 얼마겠지? 상수겠지. 아, 나머지래. 몫은. 그치? 그럼 몫을 여기다 붙여놔. 그럼 나머지는요? 분명히 2차일 거거든. 그때 그 2차식 나머지를 쓸 때 이거 쓸까? 나머지 2차식을 쓸 때 어떻게 쓰냐면 다시 아무거나 앞에 거 두 개를 잡아.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요. 그럼 그 나머지에 해당하는 2차식을 x-1, x-1로 나누면 나머지는 뭐다? 역시 아까처럼 똑같은 규칙을 이용해서 4x-1로 가면 돼. 1 넣어주면 3 나오고 2 넣어주면 7 나오는 녀석. 그럼 이제 a, b가 이렇게 남았지. 그럼 어떻게 하면 돼? 3 넣어서 b를 구해버리고 4 넣어서 a를 구하면 됩니다. 수치대입법으로 풀 수 있고 아까는 개수비교법으로 풀어야 되는 문제고
그 마무리 짓는 게 조금 달라져요. 요렇게 푸는 게 이제 저기 대치동, 중계동, 청촌 같은 하공가 지역의 최상위권반을 이렇게 배워. 이게 이제 내가 거기 최상위권반에서 했던 특강들입니다. 수능에서 써먹으라고. 그거 하나 보여준 거예요. 이거는 사실 갑자기 왜 가지고 왔냐면 저거 보니까 이제 식 세우기, 식 만들기, 방식 세팅 뭐 이런 식으로 선생님들이 다양하게 이름 부르거든. 그 녀석들이 도함수에 활용해서 나올 거라서 심화 문제로 나올 거라서 일부러 한번 갑자기 보여줬어요. 저거 보니까 생각나. 자, 요 두 문제와 함께 풀이 잘 써두세요. 특히 위에 거는 그냥 쉽게 풀 수 있는 건데 비교하기 위해서 붙이는 거니까 한번 문제만 좀 써놨으면 좋겠어요. 알았죠? 자, 지금 시간 잠깐 드릴게요. 얼른 정리해 주세요. 알았죠? 요번에는 너희가 배웠던 걸 하나 가지고 와볼까? 분명히 다들 했을 겁니다. 다항함수 fx에 대해서. 다항함수 fx에 대해서. 만약에 f의 1도 0, f'의 1도 0을 만족하는 블라블라라고 나올 때 너희들이 이거 딱 보자마자 바로 fx 세팅하고 시작하지. 어떻게 출발해? 보영아? 함수값도 1 넣었더니 0. 함수도 1 넣었더니 0. 그런 경우에 fx는 어떻게 생긴다? 상성이 있다? 있다? 없다? 그거는 f0은 0이고. f0의 상수함을 얘기를 하는 거라서 상수함이 없다? 이 얘기지. 그 말고. f1은 0, f'의 1은 0. 이거 안 배웠나? 정리 안 하나? 정리 알아? 잘 모르나 보네, 이거. 둘 다. 설명해 줄게. A로 가자. 1 말고. 자, A를 넣으면 0 나와요. F'에다 A를 넣으면 0 나와요. 결론부터 얘기하면 fx는 반드시 x-a라는 놈의 인수를 2개 가지고 시작해야 됩니다. 물론 3개 가져도 되고 4개 가져도 되고 더 넣을 수는 있어. 그거는 뒤에서 여기서 얘기하겠지. 최소 2개는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왜? 곰의 미분했을 때 x-a라는 인수가 사라지지 않아야 되거든. 알았지? 미분해도 0 나오려면 미분, 안 미분, 안 미분의 미분할 때, 얘 미분할 때 사라지면 안 되잖아. 그래서 차수가 높아야 돼요. 알았죠? 그러면 하나만 더 해볼게. 이거는 그렇다 치고 두 번째 역시 다항함수 fx야. 자, 이번에도 역시 너희들 고민을 해보세요. 이번에는 시간 줄 겁니다. 예시로 갈게. 자, 아까랑 똑같아. f1과 f'의 1을 줄 거야. 근데 이번에는 얘로 안 주고 값으로 줘버릴 때 그때 fx의 세팅 어떻게 출발해야 될까? 풀어보세요. 기기. 뒤에 있는 인수들은 모르겠다 하면 그냥 gx로 해도 돼. 나처럼 그냥 점점점 해도 되고. 알았죠? 결국 이 녀석 다 합해서 나는 이름 뭐라 붙이냐면 나머지 정리와 인수 정리라고 이름을 붙여서 다항식 세팅이라고 봐요. 얘도 출발은 나머지 정리, 인수 정리야. 근데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형태를 이용하자야. 만약에 이게 빵빵이었으면 어떻게 출발했을까? F1도 빵이고 F'1도 빵이었다면 어떻게 출발했을까? 당연히 우리는 x-1의 제곱으로 출발했겠지. 뭐 gx 붙이던가. 맞죠? 근데 그거는 빵빵일 때에 대한 얘기고 지금 빵빵이 아니니까 뭔가 뒤에 붙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때 붙일 때 얘로 나눴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1차여야 돼. 맞지? 1차는 곧 아까 저기서도 했던 얘기지만 다 직선이거든. 직선이어야 돼. 뭘 만족하는? 기울기가 1인. 그리고 1 넣었을 때 2 나오는 직선이어야 돼요. 알았죠? 모의고사 28번, 29번, 30번 수투를 보는 이거 얘기하는 거야. 모의고사 28번, 29번, 30번이나 객관식 마지막인 20번, 21번 또는 뭐 19번까지 거기에서 만약에 수투가 나왔다라고 하면은 다음을 만족하는 다항함수 fx에 대하여 또는 뭐 다항함수 fx에 대하여 가
뭐 최고차의 계수가 1인 3차함수 fx다. 나 이런 거를 주는 거지. 알았죠? 그때 너네가 fx의 식을 세팅할 때 너네 풀이 많이 봐서 알잖아. EBS에서 제공하는 또는 평가원에서 제공하는 대부분의 풀이는 다 AX 3승 플러스 BX 제곱 플러스 CX 플러스 D로 잡아가지고 학교 쌤들이나 학원 쌤들이 풀이 해줄 때 그 풀이 겁나 까잖아. 그러면서 나와야 되는 풀이가 바로 얘네들이에요. 알았죠? 오케이. 그런 식으로 시작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알았죠? 네, 그 다음에 다른 것들은 괜찮은 것 같고, 뭐, 요런 거 딱 보자마자, 뭐, 503번 이런 거 딱 보자마자 바로 캐치해야 된다, 그치? 이거 하나하나 뜯고 있으면 오래 걸리잖아. 자, 리미트가 나오면 일단 두 가지 갑시다. 503번이에요. 요번에 이제 책 문제 한두 개만 하고 잠깐 쉴게. 요런 거 딱 보자마자 바로바로 캐치를 해줬으면 좋겠어. 지금 맞다. 우리 고2반. 처음에 시작은 우리가 정시반으로 출발은 안 하지만 정시를 염두에 두고 있는 반이다, 우리 반은. 알았지? 정시를 가자라기보다는 수능 모의고사도 대비하는 반이라고. 그래서 속도 좀 빠르게 하면서 내신이 끝나고 나면 바로 모의고사 대비해 줄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이번 구모 잘 봤니? 고영아? 오. 아. 29번 찍었어. 그래도 뭐, 그 하나 찍은 거 빼고는, 그래도 90이네. 잘했네. 정훈이 나한테 보냈었나? 자, 어쨌든 갑시다. 0분의 0꼴의 리미트가 등장을 하면은 뭐야? 딱 보자마자 너네가 F1은 2 찾아줘야지. 그치? G1은 마이너스 2 찾아줘야지. 그러면 이 2를 뭐 F1로 고치고 뭐 G에 얼마야? 1로 고쳐서 마이너스를 바꿔주고 나면은 뭐 미분계수의 정의로 바로 들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알았죠? 네. 요거 가지고 이제 fx, gx 세팅하라고 들어가는 거지. 그때 들어갈 때 fx, gx에 대해서 만약에 2차함수, 3차함수 뭐 또는 다항함수라고 줘서 만약에 fx의 식을 구해야 되면 그때 이거 써야지, 얘들아. 방금도 나왔어. 요걸로 들어가야 되는데 봤냐? f의 1과 f'의 1이 주어진 거고 g의 1과 g의 프라임의 마이너스 1이 주어진 거야. 그래서 만약에 다항함수, 2차함수, 3차함수로 줬다면 이렇게 세팅 들어가야 되는 거고. 근데 지금은 굳이 그렇게는 안 하지, 그치? 그냥 고배 미분 쓰면 끝나는 문제라서 그렇게는 안 합니다. 근데 그 뒤를 가지고 앞에 출발이 뭐 3차함수 이런 식으로 하면서 굉장히 복잡하게 만들면 그때는 바로 이제 28번, 29번, 30번 같은 걸로 넘어가게 되겠죠. 그때 필요한 게 얘라고. 알았지? 이렇게 갑자기 툭 튀어나옵니다. 받아들여 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럼 다른 것들은 괜찮은 것 같고, 보자. 끝난 것 같은데? 그러면은, 치환? 아, 이거는 내가 말한 그거고. 상상을 빼고 치환하라고 하는데, 그러지 마세요. 그냥 다 치환해버리세요. 할 게 없다. 그럼 나머지는 다 쉽다. 이거는 도함수, 이것도 똑같고. 미분계수 하면서 다 나왔던 녀석이라. 자, 뭐, 나머지는 쉬었다가 뭐 한두 개만 풀어보고 마무리 지을게요. 자, 뭐, 쉬운 거 한두 개랑 뭐, 필수 유형 한두 개만 하면은 일단 미분계수가 도함수는 끝이 나네요. 바로 접선을 넘어갈게요, 오늘. 자, 가자. 일단 529번 같은 유형, 어때? 이거는 딱 보자마자 미분계수의 정의 바로 사용을 하러 가면 되겠다, 그죠? 자, 그래서 뭐 첫 번째 예를 들어서 어디 리미트 fx에 대한 얘기 한번 들어가 보자. 딱 보자마자 얘는 너네가 2 있네 어때? 2분의 1의 f'의 1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f'의 1이 얼마예요? 10이에요 라는 걸 바로 알 수 있다, 그치? 그래서 이걸 가지고 너희들이 뭐 하러 가면 되겠네? a를 구하러 가시면 됩니다. 뭐 이게 다죠. 그래서 미분계수의 정의 이용하는 녀석 한 번 더 등장하는 것 뿐이고, 그리고 이런 식으로 조금 더 복잡하게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뭐 맞추라 그랬어? F 속에 있는 놈들 둘이 뺀 거 얼마야? 2H를 만들어주기만 하면 되니까. 정훈아! 분모에 2배 해서 2H 만들어주고 분자에도 2배를 해주고 나면 얘는 미분계수의 정의다, 그치? 그래서 얘는 2 곱하기 F'의 1입니다. 그게 얼마예요? 20이에요. 따라서 F'의 1은 얼마예요? 10.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역시 A를 구하러 가면 끝나는 문제. 맞죠? 형아! 자, 둘이 왜 이러냐?
자, 이건 잠 깨자. 추석의 여파가 아직도 있구만.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바꾼 문제가 이제 바로 524번 같은 문제. 어떤 거야? t가 무한대로 간대. 근데 t가 무한대로 가다 보면 f 속에 들어있는 얘 t분의 3이 0으로 가지. t분의 4 0으로 가지. 결국 이건 f1 빼기 f1 꼴. 그래서 두 녀석을 뺀 거 얼마야? t분의 7. 그게 내 맘대로 분모에 있었으면 좋겠네. 곱했어. 그럼 뭐야? 옆에 분자에다가도 t분의 7을 곱한 다음에 tt 약분하는 용도로 사용하면 되고요. 그러면 결국 뭐다? 아, 이 문제는 7 곱하기 f'의 1을 구하래. 그럼 미분을 해서 뭐 하면 돼? 1 넣어주기만 하면 끝나는 문제. 뭐 이런 거면 맞죠? 미분계수의 정의 문제가 다시 한번 그냥 등장하는 것도 달라진 거 하나도 없고요. 그 다음에 다음 유형으로 넘어가 보면 이제 리미트가 두 개가 등장하지. 하나는 어디로 가는 리미트? 하나는 무한대로 가는 리미트. 얘는 최고차항에 대한 개수와 차수를 얘기하는 거고. 1로 가는 리미트는 인수 정리와 미분계수를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녀석 같은 경우는 어떻게 출발하래? 아, fx의 경우에는 어디서부터 출발? 2x의 제곱에서부터 출발하세요라는 얘기고, 얘는 f1은 얼마고? 10이고 f'의 1은 얼마고? 5고. 그럼 너네 이거 들어갈 수 있겠어? 뭐? 방금 내가 얘기했던 얘 가지고 오자 이거지. 됐냐? 그러면 너네가 원래 이 문제 어떻게 풀었니? 원래 이 문제. 그렇지. ax 플러스 b 해가지고 막 대입해가지고 풀었단 말이야. 그럴 필요 없이 바로 뭐 할 수 있어요? fx의 식을 뭐 할 수 있다? x-를 제곱에서부터 출발해서 최고차의 개수는 여기 거 빌려오면 되겠네. 2. 그러고 나서 남는 게 뭐다? 1차식인데 기울기가 5가 되며 1을 넣어주면 10이 나오도록 하는 녀석으로 바로 들어가면 fx가 빨리 나옵니다. 그런 데서 사용을 해달라는 거예요. 실제로 많이 나온다고 그랬지. 알았지? 훨씬 빨라집니다. 도움 될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 더 가보자. 나 파란색 봉투를 어디 갔냐? 그래서 요거 밑에 거 하나 풀어볼래? 이거 몇 번이야? 이건 좀 다르나? 조금 다르긴 한데 537번 풀어봐요. 자, 정원이도 다시 한번 잘 들어봐. 첫 번째, 과의 조건은 어때요? 무한대로 갑니다. 그래서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거는 어떤 거다? 최고차항의 개수에 대한 근데 분모가 몇 차야? 2차니까 분자도 몇 차여야 해. 2차여야 되는데 fx만 2차를 가진 게 아니라 뒤에 2x제곱을 가지고 있다. 그렇지? 그럼 어떻게 출발하자? 4x제곱으로 출발하자. 그렇지. 그 다음에 두 번째 리미트 뭐 하자? 1로 간다. 그럼 분모가 뭐로 가니까? 1로 가니까 분명히 분자도 1로 간다. 0으로 가니까 분자도 분명히 1로 가는 인수가 분명히 있었을 거야. 그렇지? 그래서 요 분자 자체가 어떻게 출발을 해야 돼? 2에다가 얘가 최고차의 개수 4, 얘 마이너스 2 했으니까. 그치? 뭐 이런 식으로 출발을 하시면 됩니다. 아니면 어차피 가도 나도 둘 다 분자에 fx 빼기 2x 제곱이 있으니까 그냥 fx 빼기 2x 제곱이라는 거를 하나의 함수로 해서 2x 제곱 블라블라블라블라 라고 시작을 하시면 됩니다. 알았죠? 알았죠? 그렇게 갈까? 왜 2냐 근데? 0. 그래서 이렇게 생긴 함수가 통째로 뭘 가지고 있어야 돼? x-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뭐 이런 식으로 출발하면 된다. 그치? 아, 얘를 그냥 gx로 가자. 그치? 둘 다 이렇게 가자. 둘 다 똑같은 분자를 가지고 있으니까 fx 빼기 2x 제곱을 그냥 gx라고 바꿔버리자. 그럼 여기서는 뭐야? gx는 출발이 뭐다? 2x의 제곱에서부터 출발해야 되고 얘는 g의 1은 얼마다? 0이다. g 프라임의 1은 얼마다? g 프라임의 1은 얼마다? 정훈아? 얘가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 플러스 1과 x 마이너스 1로 따로 쪼개서 분의 지금 gx가 통째로 들어가는 거잖아. 요거잖아. 그쵸?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g 프라임의 1이 2니까 얼마? 4다. 그럼 너네는 이거 딱 보자마자 아 나는 gx의 식 채워가야지. 어때요?
최고차의 수는 2고 x-1의 제곱을 인수로 가지면. 근데 그거는 나눴을 때 뒤에 나머지가 남습니다. 몇 차? 1차가 남아요. 그때 1차에 미분계수가 4, 기울기가 4여야 하고 1 넣었을 때 0 나와야 돼? 빼기 4를 가지고 그럼 gx 완성. 이렇게 출발할 수 있겠습니다. 맞죠? 따라서 fx는 여기다가 2x제곱만 뿅 더해주면 끝나네. 보다 이렇게 되겠네.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가시면 끝납니다. 이제 뭐예요? 미분해서 못 넣는 건 너희들이 하면 되겠지. 나는 지금 뭐 답을 구한다 라기보다는 fx의 식을 세팅한다. 그쪽에다 포인트를 맞춰봤어. 그 다음에 유형 23번은 되게 쉬운 문제고 몇 번으로 가보자. 546번 하나만 풀어보세요. 이건 잘 기억할 텐데. 자, 546번 갑시다. 얘는 뻔하죠. 야, 얘는 사실 풀이도 뻔하고 그냥 단독 출제밖에 안 돼서 사실 별로 내가 좋아하는 형태의 문제는 아닙니다. 알았죠? 뭐냐면 x의 10승 마이너스 3x의 제곱에 플러스 4라는 녀석을 누구로 나누는데? x 플러스 1의 제곱으로 나누는데 그럼 몫은 뭐야? 모르지. 모르니까 qx로 가고 그리고 나서 나머지는 뭐야? rx가 됩니다. 맞죠? 그때 rx 자리에 rx를 쓰지 말고 그 뭐야 보일 때부터 항상 2차로 나누면 1차식의 형태를 맞춰달라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그냥 ax 플러스 b로 바로 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뭐야? x에 뭐 넣고 싶거든? 1 넣고 싶, 마이너스 1 넣고 싶거든. 그 다음에 한 번 더. 뭐 해요? 이번에는 미분을 해요. 미분을 하고 나면은 10x의 9승에 마이너스 6x가 나오고 우변에 있는 거 이건 미분할 때 어때? 사실 곱의 미분인데 x 플러스 1의 제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미분을 해도 미분을 하지 않아도 결국 x 플러스 1은 사라지지 않거든. 그래서 또 x에 뭐 넣고 싶어? 마이너스 1을 넣고 싶다 그죠? 그래서 마이너스 1을 넣어서 쭈르륵 계산하면 여기서 a가 나오고 그걸 이용해서 여기서 b를 한 번 더 구하면 되겠다. 뭐 그런 형태의 문제. 뻔합니다. 무조건 나누는 식을 뭐로 줄 거야? 2차 혹은 그 이상으로 줄 거야. 알았죠? 그래서 뭐 할 때? 곱의 미분 쓸 때 얘가 안 사라지게. 항상 그렇게 줄 겁니다. 그래서 나눌 때 다항식의 나눗셈 홀수부터 출발해서 하나 넣은다. 미분한식에서 또 똑같은 것을 또 넣는. 알았죠? 약간 나머지 정리랑 비슷한 거지. 수치 대입 중에 qx 구하고 싶지 않아. 난 qx를 사라지게 하고 싶어. 그런 x 값을 넣어주는 걸로 뭐 더 자세한 설명을 할 수 있겠지. 자, 그 다음에 계속 갑시다. 오늘 어디로? 야, 접선의 방정식을 들어갈까? 아니면 연속이랑 지금 미분해서 우리가 행복하게 된 걸 다 뺐잖아. 그걸 넣어서 숙제를 나간 다음에 접선을 오늘 나가지 말까? 다음 주에 어떻게 할까? 접선을 나간다 말다. 나가지 않고 숙제를 좀 어려운 걸 나간다. 시간이 사실 애매해서 그냥 물어보면 너네는 뭐 어떻게 해야 될지 사실 너네가 난감하지. 일단 나가지 맙시다. 나가지 말고요. 한두 개 얘기만 좀 해줄게. 너네 이거 배웠지? 연속. 함수의 연속 단위를 분자하는 거. 이거는 아마 전에 호영이 왔을 때 했던 얘기인데 fx랑 gx가 곱한 함수가 있어. 근데 요놈의 연속성을 물어봐. 그래서 우리는 fx와 gx를 따로따로 확인을 해요. 그랬더니 하나 fx는 x는 a에서 연속인 놈이 나왔고요. gx라는 함수는 x는 a에서 불연속인 놈. 근데 곱한 함수에 대해서 x는 a에서 연속이고 싶대. 그러면 어때? 뭘 만족해주면 돼? 고영씨? 잠깐만 질문 좀 이상한데? 곱한 함수에서 하나는 연속, 하나는 불연속 따졌고 그때 연속이고 싶은 거야. 연속일 때 그렇지. FA가 그렇지.
맞아요. FA가 0이면 됩니다. 이거 알고 계시죠? 미분 가능으로 할까? 자, fx라는 함수가 있어. x는 a에서 연속이긴 해. 근데 미분이 불가능한 거야. 거기다가 어떤 1차 함수를 갖까? 1차 함수를 1차항의 개수는 1로 갈게. 그런 함수 gx가 있어. 근데 곱한 함수가 미분 가능한 함수. 그러려면 gx는 어떤 함수여야 되겠다. 이거 알고 있어? gx 어떤 함수? 이거 혹시 알고 있나? 찾아봐. gx 어떤 함수인지. 자, 한번 가봐. 이 어때? 미분 가능성에 대한 얘기야. 미분 가능 물어보면 먼저 뭐하니? 미분하지. 미분? 안 미분해. 안 미분해? 미분. 그 다음에 하나 더. 이거 알아두세요. fx가 a에서 미분 가능하다는 말과 동일한 말. 고함수가 그 값에서 연속이다. 얘가 a에서 연속이면 돼. 그때 얘는 사실 얘는 상수함수일 뿐이고 fx는 연속이라서 연속이야. 연속 곱하기 연속이라. 그럼 문제는 얘가 연속 이어주면 되는 거야. 그죠? 근데 얘가 연속이고 싶어. 곱에 대한 연속이잖아. 얘는 미분 불가능하기 때문에 분명히 좌미 분미 다를 거예요. 맞죠? 그럼 얘의 좌극한 우극한 다를 거란 말이야. 불연속이야. 얘는 연속이야. 그래서 얘가 0을 가져주면 돼. 그래서 아까 소위 맞춘 것 중에 뭐 이게 나와주면 돼. 맞지? 그러면 조금 더 확장을 해보자. 무슨 얘기야? 얘가 만약에 x에서 연속인데 2분이 불가능. 곱한 함수가 gx가 그냥 다형함수. 그때 곱한 함수가 x는 a에서 미분이 가능해지고 싶으면 그때 gx는 x-a를 인수로 가져요. 알았죠? 요거 반드시 좀 알아두세요. 연속이랑 같은 이치다. 알았지? 고함수가 연속이어야 되기 때문에 gx가 연속, f'이 불연속. 그래서 뭐예요? g가 연속인데 0을 가져주도록 해주면 돼요. 알았죠? 그리고 하나 더. 요거는 자주 나오는 얘기다. 함수 수투와 관련된 문제에서 고난도 문제로 넘어간다. 거의 얘가 항상 나오죠. fx가 x는 a에서 미분이 가능하다라는 말과 동일한 말. 다시 한번 쓴다. 뭐라고? 도함수가 x는 a에서 연속입니다라는 말이에요. 이것도 알아두세요. 정말 자주 나옵니다. 지금 생각하면 당연히 맞는데 활용 문제, 실험 문제들에서 만나게 되면 너네들이 자꾸 놓치는 게 바로 얘. 알았죠? 뭐 한 요 정도 풀어보고 넘어갑시다. 그리고 나서 556번으로 가볼게.
556번. 자, 단계 무시하고요. 이거 오늘은 서술형 숙제 나갑니다. 알았죠? 단계 무시하고요. 그냥 얘만 구해보세요. 556번입니다. 자, 갑시다. 556번 문제의 목적은 알겠죠? 지금 이게 서술형입니다. 그래서 미분 공식 쓰지 말고 도함수의 정의 혹은 미분계수의 정의를 이용해서 구하세요. 그냥 그게 목적일 뿐입니다. 그냥 나는 일단 그런 단계 무시하고 그냥 바로 구해봐 라고 했고, 그때 내가 아까 뭐라 그랬어? 머리가 크고 지저분해서 도함수의 정의를 못 쓰겠으면 그냥 통째로 치환을 해버리는 게 훨씬 빠르다 그랬죠. 그래서 얘는 리미트 x가 뭐로 갈 때? 4로 갈 때 x 플러스 4 따로 두고 x 마이너스 4분의 뭐만 보면 gx만 보면은 분명히 미분계수의 정의 쓰고 싶어. 물론 g4는 0이니까 써도 돼요. 내 맘대로 g4가 빠져있다라고 생각을 해버리면 얘는 결국 뭘 의미하는 거다? 그렇지. 8분의 1 곱하기 g'의 4를 의미하거든. 그래서 너희들한테 g'의 4를 구해오기만 하면 끝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때 만약에 우리가 미분을 가능하다면, 미분 공식을 쓸 수 있다면 바로 미분해버리는 게 빠르겠지. 자, 미분해보자. 얘 어때? 2 곱하기 x 곱하기 f에서는 개수, 상수. 마이너스 16 곱하기 f 프라임의 4. 됐죠? 그래서 내가 구하고 싶은 g 프라임의 4는 여기다 4, 4, 4, 4 넣어주면 돼. 그럼 얘는 8 곱하기 f4. f4 얼마냐? 아, 이거 계산해야 되네. f4 얼마나 거기? 27? 마이너스 16 곱하기 f 프라임의 4는 13. 요거 이제 계산해주면 돼. 거기다가 8분의 1을 할 거니까 바로 계산하지 말고 8분의 1을 붙이자. 그럼 뭐야? 27 마이너스 26이네요. 1이네. 됐죠? 하면 되겠다, 그렇지? 예. 뭐 그런 식으로 가달라는 거 한 번 더 보여준 것 뿐입니다. 됐죠? 나머지는 너희들이 잘 풀어주고요. 특히 행복한 1등급 문제, 요거 난이도 높은 거 많다. 알았지? 너네가 신경 써서 좀 풀어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 할 내용은 이제 도함수의 활용 1번, 바로 접선으로 넘어갑니다. 오늘은 개념 설명만 잠깐 간단하게 진짜 기본적인 것만 하고 마칠 거고, 다음 시간에 접선 내용 나가면서 숙제도 다음 시간에 낼게요. 자, 어쨌든 접선의 방정식입니다. 우리는 이제 뭐 할 줄 아니까 도함수를 쉽게 구할 수 있으니까, 즉 접선의 기울기를 쉽게 구할 수 있으니까 접선의 방정식 찾아보자인데, 접선의 방정식을 조금 풀네임 이름을 살짝 써보면 어때? 접한다라는 성질을 갖는 것뿐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거거든. 그래서 너네가 언제 고1 때 직선의 방정식 배웠잖아.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려면 필요한 게 바로 뭐다? 기울기랑 점이랑. 그래서 너희들은 뭐예요? 접한다라는 성질만 이용하면 되니까 그 기울기가 접선의 기울기가 되는 거고, 그 점이 바로 접점이 되는 거죠. 맞죠? 그것만 달라질 뿐 완전 똑같습니다. 그래서 접점의 좌표가 뭐가 되면 A, FA가 되면, 접점의 x좌표를 A로 잡으면 기울기는 자동으로 나오게 되고, 그래서 일단 기본적인 틀은 무조건 뭐야? y는 f'의 a에 x-a에 플러스 fa가 되면 됩니다. 요거 형태도 눈에 익혀두세요. 내가 이제 계속 모의고사 얘기를 하는데, 모의고사에는 갑자기 얘를 가지고 어떤 방정식을 만들고 있어. 예를 들어서 이런 거 막 나온다. fx-f 프라임의 a에 x-a에 플러스 fa의 절대값 뭐 이런 거 막 갑자기 튀어나와. 를 만족하는 x의 개수가 뭐 몇 개, 2개, 2다 뭐 이런 식으로 막 나온다. 그럼 얘가 지금 하고 싶은 말이 뭐야? 이게 바로 a의 접선이잖아. 그 점수를 뺐으니까 맞는 교점을 보고 싶은 거지. 그치? 그때 그 교점에 대한 뭐 절대값이 씌우든 말든 그놈의 개수가 몇 개가 되자? 몇 개가 되자? 뭐 아까 한 개면 한 개, 세 개면 세 개 이렇게 되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이런 식으로 갑자기 방정식 하면서 막 튀어나와. 방정식. 절대값은 떼자. 는 0. 실근에 대한 얘기 나올 때 그때 너네가 요 놈이 접선이구나 라는 거를 너희들이 익혀줄 수 있어야 돼. 그게 모의고사 문제고,
내신은 그렇게 나오지는. 알았죠? 어쨌든 형태를 딱 보자마자 너네가 뭐라고? 아, 이거 접선이네 라는 걸 알아줘야 돼. 어쨌든 지금은 그거 설명하고 싶은 건 아니고, 그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접선에 대한 얘기는 딱 세 가지입니다. 너네 원의 방정식, 접선 공식 세 개 알고 있냐? 공식 두 개 알고 있냐? 유형 세 개 다 알고 있어? 하나는 접점이 주어질 때 x1, x 더하기 y1, y는 알죠? 그 다음에 기울기 주어질 때 y는 mx 플러스 마이너스 r 루트 m제곱 플러스 공식 알고 있죠? 그 다음에 원밖에 점이 주어질 때는 뭐 d는 r을 쓰라고 하든 접점이나 기울기를 가정해서 풀라고 하든 어쨌든 그렇게 총 세 가지 흐름이 있잖아. 접선도 수도 똑같아. 뭐가 주어질 때? 접점이 주어질 때, 기울기가 주어질 때. 그 다음에 곡선 밖의 점이 주어질 때. 그럼 첫 번째 얘는 뭐 하면 돼? 접점이 주어졌으니까 얘를 가지고 뭐 하면 돼? 기울기를 찾아주면 돼. 그 다음에 두 번째 얘는 뭐야? 기울기가 주어졌으니까 F'의 A가 그 주어진 기울기를 만족하는 A를 찾아서 그걸 가지고 A, FA를 접점으로 찾아주고 그 다음에 대입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얘는 기울기를 아니까 접점 찾자. 얘는 접점을 아니까 기울기 찾자. 그냥 그게 다지. 됐지? 그러고 나서 마지막 세 번째 곡선 밖의 점이 주어질 때는 뭐 하라고 해? 뭐 하라고 해? 접점을 가정하는 거야. 이번에는 진짜 미지수 A, T라고 할까? 미지수 T를 잡아서 가정을 한 다음에 그럼 기울기도 뭐야? F'의 T가 된 다음 그러면 기울기도 T에 대한 식으로 접점도 T에 대한 식으로 나왔으니까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요. 그러면 이게 뭐가 됐을 거야? T에 대한 1차식 꼴이 됐을 거야. 그렇지? 그러면 이제 뭐 하게 됩니다? 아, 곡선박계점이 주어졌으니까 그거를 대입해버리면 T가 나와버리겠네. 거기서 이제 T에서부터 다시 출발하면 되지. 그치? 이런 식으로 가주면 됩니다. 근데 너네 실제로 이렇게 풀어? 다르게 푸는 사람들도 많을걸? 그쵸? 얘도 솔루션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기본 풀이에요. 물론 기본 풀이를 절대로 벗어나세요라는 거는 아닙니다. 얘가 기본 풀이기 때문에 얘를 알고는 있어야 돼. 근데 또 다른 풀이가 하나 더 나올 거고 실제로 너네가 모의고사 형식의 문제 내신에서 객관식용 문제를 풀 때는 또 다른 방법을 훨씬 많이 쓰게 될 거야. 그 풀이 하나를 다음 시간에 설명할게요. 그렇게 하고 나면 이제 접선의 방정식 큰 틀은 끝났어. 여기서 이제 좀 세부적인 유형으로 넘어가면 이제 그게 바로 뭐다? 뭐 두 곡선이 접할 때 뭐 이런 거 어떻게 처리할래? 접선을 접한다라는 것에 대한 스토리 쭉 이제 짜보는 거. 그런 것들 말고는 접선 얘기까지는 쉽죠. 극대극소부터 할 얘기가 조금 많았던 비율관계 이런 것들 접근까지 넘어갑니다. 수투의 목적은 뭐야, 얘들아? 수투라는 과목의 목적이 뭐야? 결국 도함수 활용 2번이에요. 목적은 뭐? 그래프. 3차, 4차 함수의 그래프를 한번 제대로 그려보자. 이게 목적이거든. 그걸 위해서 지금 극한부터 연속, 미분 가능까지 쭉 달려왔던 거야. 접선의 기울기까지. 접선의 방정식만 혼자만 살짝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거 말고는 다 다함수의 그래프를 그린다는 거 똑같습니다. 알았죠? 오케이?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자, 숙제는 함수의 연속, 그 다음에 미분 계수와 도함수 단원에 남은 문제 싹 다 풀어보세요. 남은 거라고 하면은 함수의 연속에서는 서술형과 행복한 1등급이 있습니다. 행복한 1등급 집중해서 풀어봐. 그 다음에 미분계수는 남아있는 유형들 몇 개랑 뭐요? 역시 서술형과 행복한 1등급 전부 다 숙제입니다. 알았죠? 오케이,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수고했어요.